MIT 강의실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한국어는 단지 중국어의 사투리일 뿐이라며 강의를 듣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라 만든 글자라고 주장하며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언어학자로 불리는 교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이민 오셨지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잊지 않도록 늘 가르치셨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했고 주말마다 한국 음식과 전통을 함께 경험하며 자라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미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다문화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언어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저를 언어학자로서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 MIT에 지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MIT에 입학한 후 저는 언어학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언어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MIT는 전 세계적으로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유명하지만 언어학 프로그램도 매우 뛰어난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언어의 구조, 의미, 발달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동아시아 언어, 그 중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구조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첫 학기는 저에게 새로운 발견과 학문적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가진 독특한 구조와 발음, 그리고 그 언어들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배우며 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의 문법적 차이, 발음의 특징, 그리고 사회적 사용 맥락에서의 차이를 배우며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학업 외에도 다양한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실제 대화를 나누며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들 언어의 실질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언어학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언어였지만 그 독창성과 과학적 구조는 언어학적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와 언어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MIT의 언어학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 프로젝트에서는 동아시아 언어의 변천사와 현재의 언어학적 지위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저에게 한국어와 중국어의 역사적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동시에 한글이 어떻게 독립적인 문자로 발전했는지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놓인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한국의 K-POP 가수들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K-POP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잡지 기사를 통해 알게 된 한글의 세계적 확산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그저 당연한 존재였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글자였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수업 시간에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언어학 수업에서는 세계 각 문명에서 사용되는 문자들의 기원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알파벳, 아랍의 알파벳, 인도의 데바나가리, 그리고 동아시아의 한자 등 다양한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저는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당시 조선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인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죠. 이 글자는 훈민정음이라는 도구를 넘어 백성들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그 과학적 구조를 배우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모방하여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 언어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은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며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얼마나 학습하기 쉽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언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제가 배정된 조는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지만 곧 중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또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은 매우 친절하고 활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친구들은 한국어는 원래 중국어의 사투리였고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 사실 중국의 기원이며 한국이 오랜 시간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한자가 함께 쓰이는 것을 예로 들며 한국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주장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국어와 한글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고 심지어는 왜곡된 정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를 훔쳐온 것이라며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은 중국의 문화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저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천지인을 기호로 형상화하여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이며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이 발성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과 모음이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친구들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한국은 중국을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한글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미국의 언어 천재로 불리는 한 학자가 우리 학교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강연은 세계 언어의 미래와 한글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고 해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연날 저는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인 친구들도 같은 강연에 참석한 것을 보고 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먼저 전 세계의 언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천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사라질 위험을 의미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조선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던 중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한글은 중국어의 사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한자를 모방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요? 그 순간 강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바로 얼마 전 저와 논쟁을 벌였던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차분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른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변화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굴절어이며 중국어는 성조와 어순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고리버입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주장은 언어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에 따라 한글도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교수님은 이러한 주장이 문화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냉철하게 반박하셨습니다. 물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오랜 역사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창제 과정에서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한자의 복잡함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그 자체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전 세계 언어 중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며 한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인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한글이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과학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 이유와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또한 그 구조적 효율성과 학습의 용이성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설득력 있었고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문화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문화적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자부심이 때로는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글과 중국어의 차이에 대한 논쟁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여학생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강연에서의 논쟁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정말 인상 깊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중국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한국어와 한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수학과 학생이었고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의 도중 중국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어와 한글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점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기회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국 여행에 대한 조언을 구했더니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아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글 박물관을 방문하고 전통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며 한국의 역사적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언어학자로서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했으며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